12개월 내 1년 안에 국부펀드 관련 상품 투자 발표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습니다 라는 공시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고라님 미국. 그래서 출시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촬영 시각은 1월 9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자, 우리 즐거운 가격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정말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사실 요때 보이시죠? 이때 뭐 정확히 말하자면 매트릭스가 승인 안 해줄 것 같아 라는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보고서가 나온 시점과 하락한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워낙 당시 좀 과열됐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이 비용, 비용이 롱을 갖고 있는 투자들이 내는 비용이 아마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 50%까지 급등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열된 시장이 뭔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매트릭스 포트에 승인 안 해줄 것 같아 라는 보고서가 거들면서 4만 달러까지 순식간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와서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잔잔 하다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47,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ETF 승인이 그야말로 가까워졌거든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10개 업체가 19B4와 S1을 모두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수정본을. 그래서 이 가격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보면요. 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47,000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지금은 47,000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 모두 다 승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반려되면 2만 달러대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블랙락의 ETF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2만 달러, 2만 5천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거래된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3만 달러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아마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승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려가 된다면 말이죠. 뭐 반려가 아니라 연기겠죠. 네. 현재 시장은요. 그래서 ETF 승인을 앞두고 극단적인 탐욕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76이 나왔는데요. 이게 21년 11월 이때가 언젠가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기록했던 바이낸스 기준으로 6만 9천 달러를 찍었던 시점입니다. 이후 처음으로 극단적 탐욕 상태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승인을 앞두고 모두 다 투더 문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ETF는 가장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탈중앙화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비트코인 맥시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ETF는 비트코인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ETF의 경우에는요. 운용사가 망해도 이게 여기서 보면 ETP나 ETN, 그러니까 ETF가 아닌 요 상품 투자자는 발행사나 투자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만 ETF는 그 투자금 자체를 보호를 받습니다.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관 가운데 특히나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메커니즘 캐피탈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시드 자금만 초반에 들어오는 ETF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드 머니만 7억 달러가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와, 대단하죠? 이거 엄청난 예상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보면 생각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판테라 같은 경우에는 2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비트와이즈 ETF에 바네크도 시드 자금으로 7,250만 달러 투입했습니다. 여기만 합치면 3억 달러예요. 그리고 블랙락이 지금 1,000만 달러인데 지금 시드가 또 얼마나 또 들어올지 몰라요. 이런 거 피델리티나 템플턴 이거 따지게 보면 시드 7억 달러가 이거 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시드 자금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돈을 보면 블랙락 같은 경우에 더블록 편집장의 전망은 뭐냐면 기존 비트코인 투자자로부터 이미 20억 달러의 자본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2조 6천억 정도의 자본을 블랙락은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수수료를 0.3을 제시를 했는데 첫 1년 그리고 50억 달러가 될 때까지는 0.2를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첫 1년
5월 50억 달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랙락이 야 못해도 1년 안에 5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어. 운용자산 규모가 50억 달러까지는 1년 안에 불어날 수 있어 라고 예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거꾸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 있는 ETF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그간에 여러 가지 다른 ETF가 세웠던 기록 이거 다 경신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시드머니 7억 달러에다가 이미 블랙락은 뭐 20억 달러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 ETF의 가장 큰 뭐랄까 운용의 미덕은 뭐냐면 기초자산 가격을 아주 정확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순자산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운용을 잘하는 ETF 운용사의 특징인데 초반에 ETF가 나오면 워낙 매수 수요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ETF 미국 유명 ETF 마켓 메이커 레지널드 M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CNBC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야, 초반에 ETF 비트코인 ETF 인기가 너무 많아서 순자산 가치보다 최고 8% 이거 이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김프가 붙은 거예요. ETF인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뭐랄까 뭐 외환 규제가 뭐 있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메이커 레지널드 M 브라운 같은 사람이 이거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기 프리미엄이 8%에 달할 정도로 비트코인 ETF가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한 건 아 정말로 그럴 수 있다. 라고 봐도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승인이 나서 출시가 되면 첫 주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고 있고 이 기대감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혹시라도 뭔가 좀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더, 바네크,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첫 주 유익 규모를 장기적으로 보면 그닥 중요한 게 아니야. 길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0조 달러의 자산이 실물 형태의 비트코인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면서 첫 주에 이 사람은 약간 밑밥을 깐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첫 주에 너무 많이 안 들어와도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미 밑밥을 깐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길게 봤을 때요. 이게 미국 투자자문사의 자금의 0.5%만 들어와도 5,700억 달러가 유입되는 겁니다. 5,700억 달러 얼마가 거의 뭐 600조 이런 돈이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초반에 출시가 되면 1년에 ETF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뭐 100억 달러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 이거는 웹2 뭐랄까 금융이죠. 이곳에서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굉장한 강세 전망을 나타낸 곳입니다. 10만 달러를 전망한 곳인데 이거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야 일단 ETF 나오면 최대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유입될 거다라는 평균적으로 한 100억 달러 유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최대 1,000억 달러 10배는 더 본 거죠. ETF 기대감에 이제 아까 그 가격을 좀 보셨지만 조금 시장이 흔들렸어요. 되네 마네 이러면서. 근데 고래는 조용히 준비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 그만큼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우죠. 장기로 보면요. 오른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단기로 보면 오를 것 같고요. 근데 당장이 궁금해요. 그래서 장기로 보면 모르겠지만 단기로는 모르니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DCA 적립식 투자하셔라. 그냥 호들. 존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출시 직후 가격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JP모건은 뉴스에 팔아라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요. ETF가 나오면 그 ETF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서 돈이 빠져서 ETF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따지면 결국 쌤쌤이라는 거죠. 추가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금이 빠져서 ETF로 오는 거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자금 유입은 안 올 것 같아. 게다가 오히려 이 GBTC가 문제인데요. GBTC는 ETF 비스무리한 상품이었지만 이게 환매를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팔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 이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ETF로 전환이 되면 이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간 묶여 있었던 돈들이 GBTC 묶여 있었던 돈들이 오히려 팔자에 나서니까 가격이 매도 압력이 더 커지면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 라는 게 JP 모건의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애널리스트가 제임스 세이파트하고 에릭 발추나스, 이분들은 ETF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분 말고 그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이분은 뭐냐면 상품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상품의 하나로 이제 분류가 돼서인지 이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이 애널리스트 분도 매크로 전략가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 고점을 찍은 뒤 조정을 겪게 될 거다. 이른바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기고자 맥디 같은 경우에도요. 이걸 이제 ETF라는 일단 이벤트와 관계없이 일단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가격이 48,500달러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ETF 승인과는 별개로요. 이 단기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한 거죠. 하지만 아닐 거란 전망도 물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라는 크립토 펀드의 그 이제 CSO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팔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 전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15년 역사에 있어서 비트코인 ETF 출시라고 하는 건 정말 전례 없던 일이고 운용사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뉴스에 팔자라고 보다는 그냥 장기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방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결정적인 시점에 반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샀던 짐 크레이머가 얼마 전에 야, 그 비트코인이 내가 틀렸어. 비트코인은 오를 것 같아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정확히 짐 크레이머 발언이 나온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 짐 크레이머의 그 뭔가 칭찬은 악재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이 또 나와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행입니다. 진방꿀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도 진방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단기로는 몰라요. 그리고 장기로 보면 돈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특히 기관 자금 엄청나게 유입될 거고요.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2배 넘게 올랐죠.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22.5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왜 돈이 들어왔을까라고 보면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전적으로 들어온 이유일 겁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실제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도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사실 일반 개인들은 그냥 비트코인 삽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라는 금융 상품 형태를 투자를 하는 곳 들은 사실 기관들이거든요. 이들은 계속 이 상품에 비트코인을 금융상품화한 상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자면 앞으로 가격은 계속 장기로 보자면 오를 것 같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올해가 더 기대되는 점이 뭐냐면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요. 사상 처음으로 주봉에 50일과 200일 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럼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 펀더멘탈도 보자면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뭐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가 정말로 기대해도 좋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 ETF가 나온 이후에 금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그걸 유추해 보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프로만 보자면요. 지금까지 상당히 닮아 있고요. 이때 ETF, 골드 ETF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요쯤에 있거든요. 요 승인되면 아마 골드와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골드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하나는 실제 가치. 그러니까 우리 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실제로 쓰이잖아요. 우리 금리빨 만들 때도 쓰고요. 장식용품으로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투자 가치입니다. 금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뭔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금괴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쓰인다. 하나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 ETF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금 ETF가 나오기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자, 이렇게 보자면 금의 실물적인 수요가 뭔가 장신구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금 가격을 이렇게 밀어올릴 정도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실물 수요 늘어났겠죠. 늘어났지만 이 정도로 많이 500%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른 건 수요가 발생했다는 건데 어디서 수요가 발생했나요? 바로 투자 측면에서의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금 ETF가 나오면서 투자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금괴를 들고 있어야지만 금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금 ETF라는 실물로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 수단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붙으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지만 실물 수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뭘 어디다 쓰겠어요? 실물로 어디다 쓰지? 마땅히 쓸 데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으로 비유하자면 투자 측면에만 포커스된 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 가치만 있는 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만 보자면 금보다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의 금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요를 이렇게 많이 밀어올렸는데 투자로만 구성된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 밀어올려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나오나 마냐 이런 점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이런 점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 팩토마인드 CSO 네이선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트위터에다 쓰신 글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모두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승인 이후 거래가 가시게 된 다음 확인해야 될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라고 해서 3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스레드에 있는 거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1주차의 자금 순유입이다. AUM이 얼마나 증가됐냐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AUM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AP가 공매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1주차에 한 100만, 1000만,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의 자금 유입만 발생하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시드 자금만 7억 달러 올 거다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억에서 3억 달러는 약간 껌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거래소 공시에 뜨는 블록 거래 기록이라고 했는데 1만 주 이상의 블록 거래를 제때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블록 거래를 아까 제가 1만 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라서 한번 이 공시에 뜨는 블록 거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더 기반 ETF 언급이나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알트에까지 온기가 펼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네이선님이 말씀 주신 거를 일반적으로 다 투자자들이 다 따라가면서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기대할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건 크릭 설립자가 12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일 승인 전망,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나온 얘기고요. 48시간 내에 운용 자산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30일 내 AUM 50억 달러 이상. 이 AUM 50억 달러, 20억 달러 이거는 다른 ETF, 현물 ETF를 모두 합친 겁니다. 그리고 90일 이후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AUM 확보. 3달이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은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90일, 3달이면 블랙락이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커질 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각 주체별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조만간이 몇 년, 한 1년, 2년 사이에 블랙락이 아마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누적 마케팅 비용은 1억 달러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벌써 되게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죠. 일단 인센티브는 수수료를 낮추는 수수료 경쟁이 붙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 경쟁이 붙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알고란 채널도 뭔가 혜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국내 운용사들이 참여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슈퍼볼에 최소 1개 비트코인 ETF 광고 게재될 거다. 뭐 마케팅이 이렇게 활발하니까 당연히 슈퍼볼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슈퍼볼 경기장이 한때는 테라루나였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금융 어드바이저가 클라이언트 자산의 1에서 3%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죠? 0.5%만 할당해도 지금 얼마인가요? 5천억 달러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네, 1에서 3%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이거 8번 인상적입니다. 12개월 내 1년 안에 국부펀드 관련 상품 투자 발표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습니다 라는 공시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분기 말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예측 증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블랙락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예상은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 승인 마감일은 최종 데드라인은 5월 달에 아마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비발행사가 일부 에임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할당하다. 3년 동안 비트코인 변동성 감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눈길이 갔던 부분 바로 이 12번입니다. 5년 내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 20%로 하락. 비트코인의 투자 규모,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당연히 변동성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을 금융 어드바이저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2에서 3% 할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비트코인 소유가 급증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요가 그렇게 폭발하진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승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뭐 특별한 매크로 수요나 아니면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확 폭발적으로 지금처럼 막 2배 오르고 막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개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 투자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단기로 투자하지 마시고 이 장기로 투자하셔라. 비트코인 ETF는 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단기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장기로 보자면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 아닐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봅니다.